4월 13일 오전 10시 호르무즈 해협이 잠겼습니다. 미국이 직접 자물쇠를 채운 겁니다. 이란 선박은 물론이고 국적 불문, 어떤 배도 미군의 검문 없이는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갈 수 없게 됐죠. 이란이 수십 년간 쥐고 흔들던 최강의 협상 카드. 바로 그 해협의 통제권이 하루아침에 미국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 전역에는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전투 태세로 대기 중이고 외신들은 추가로 10만 명 가까운 병력이 더 투입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닙니다. 세계 석유의 심장부를 놓고 벌이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라간 거죠. C-17 글로브 마스터, 이 거대한 수송기가 지금 밤낮 없이 중동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화물칸 가득 군수물자를 싣고 쉴 틈 없이 기지와 기지를 오가는 중이죠. 한 대가 내리면 다음 대가 이미 활주로에 진입해 있을 정도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KC-135 공중국유기가 날아다니는 주유소가 되어 전투기들의 채공 시간을 끝없이 늘려주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중구류기가 있어야 전투기들이 기지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 위에서 계속 순찰할 수 있거든요. 24시간 감시 체계의 핵심인 셈이죠. 땅에서는 완전 무장한 정예 보병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압권은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죠.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타격단이 최대 전력으로 전개된 겁니다. 갑판 위에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F-35 스텔스 전투기와 다목적 F-A-18 슈퍼호넷이 빼곡하게 줄지어 서 있죠. 이 항모 한 척의 전력만으로도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을 압도합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지상까지 3면에서 동시에 전력을 쌓아올리는 이 모습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실전을 전제로 한 배치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거든요. 중동의 미군 기지마다 활주로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고 병사들은 교대 근무 없이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훈련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던 부대들이 지금은 실시간 명령 체계로 전환됐죠. 이건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진 그림이 아닙니다.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이 실행 단계에 돌입한 것이고 그 규모는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방아쇠를 당긴 건 봉쇄 발표 이틀 전 4월 11일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최신의 구축함 USS 프랭크 E. 피터슨 주니어호와 USS 마이클 머피호가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으로 돌진한 거죠. 이란이 자기 앞마당이라고 주장하던 바로 그 수역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간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가만히 있었을 리 없죠. 무전기에서 즉각 거칠고 위협적인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미 해군 121함, 즉시 기술을 돌려 인도양으로 복귀하라. 이 최후 통첩이 3차례나 반복됐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좁디 좁은 해협 위에서 수천 톤짜리 군함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무전기에서는 고함이 오가는 상황을요. 한 발만 잘못 쏘면 전면전으로 번지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기술을 돌리지도 않았죠. 오히려 예정된 항로를 그대로 유지하며 해협을 완전히 통과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건 양국 군인들만이 아니었어요. 해협을 지나던 민간 상선의 선원들, 위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던 각국 정보기관, 그리고 해상교통 추적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 네티즌들까지 이 대치를 목격했거든요. 이란이 수십 년간 호르무즈는 우리 것이라며 세계를 협박해온 그 자신감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말이 아니라 강철로 대답한 셈이었고 이란은 자국 해역에서 벌어진 이 굴욕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틀 뒤 공식 봉쇄가 선언됐을 때 그건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현실의 확인에 불과했습니다.
호르무즈만 불타는 게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이란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후티는 이란의 지시 아래 바벨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민간 화물선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해상 물류의 두 심장부가 동시에 멈춰버린 거죠. 미국으로서는 두 개의 불을 한꺼번에 꺼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호르무즈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봉쇄가 언제 끝날지는 대통령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가 미국의 거대한 구축함과 항공모함에 집중하는 동안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정규전이 아닙니다. 해상 게릴라전이에요. 이란은 호르무즈의 좁고 얕은 바다라는 지형적 특성을 역이용하는 비대칭 전술을 수십 년간 갈고 닦아왔습니다. 보그해머, 줄파가르, 아슈라급으로 불리는 고속 공격정이 800척 넘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배들은 시속 50노트, 그러니까 시속 90km로 수면 위를 내달립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30분이면 주파하는 속도로 바다 위를 질주하는 작은 배에 중기관총과 로켓 발사기가 실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척은 별것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수백 척이 동시에 사방에서 달려든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미국의 첨단 이지스 전투 시스템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수백 개의 소형 표적을 전부 추적하고 요격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크고 비싼 배가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이란은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이란의 생존 전략인 겁니다. 이란의 위협은 수면 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샤헤드 벨 36 변형과 모아제르 시리즈를 포함한 300대가 넘는 자폭형 드론이 때를 지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 대가 동시에 몰려오는 겁니다. 마치 말벌떼가 한꺼번에 덮치는 것처럼요. 여기서 핵심은 비용의 비대칭성이에요. 요격 미사일 한 발이 가격이 수백만 달러인데 날아오는 드론 한 대의 원가는 고작 수만 달러에 불과하거든요. 숫자로 밀어붙이면 방어하는 쪽이 먼저 지갑이 바닥나는 구조인 셈이죠. 돈으로 환산하면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이 전장에서는 그 공식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 아래는 더 소름 끼칩니다. 이란은 소형 어선과 고속정을 이용해 수백 개의 기뢰를 은밀하게 해협 곳곳에 뿌려놨거든요. 계류 기뢰는 해저에 닻을 내리고 일정 깊이에서 떠 있고 자기 기뢰는 금속으로 된 선체가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폭발합니다. 문제는 이 기뢰들이 해류를 따라 계속 이동한다는 거예요. 어제 탐지한 위치에 오늘은 없고 전혀 다른 곳에서 불쑥 나타나죠.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은 폭이 겨우 35km밖에 안 됩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거리의 2배 정도인데 이 좁디 좁은 물길에 수천 톤짜리 구축함과 이란의 고속정이 함께 떠 있는 거예요. 거리가 킬로미터가 아니라 수백 미터, 때로는 수십 미터까지 좁혀지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뢰가 해류에 실려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고요. 거대한 미 해군 함정 입장에서는 눈앞의 적함보다 발밑에 보이지 않는 폭탄이 훨씬 더 무서운 존재인 겁니다. 이란의 군집 공격 전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싼 무기 하나를 싸구려 수천 개로 짓누르는 거예요. 고속정 수백 척, 드론 수백 대, 기뢰 수백 개가 동시에 사방에서 쏟아지면 아무리 최첨단 이지스 시스템이라도 요격 미사일이 바닥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 수십억 달러짜리 구축함은 바다 한가운데서 맨몸이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이게 왜 악몽이냐면 단 한 척이라도 뚫리는 순간 전체 판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구축함 한 척이 피격됐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 이란은 봐라, 미국도 우리를 못 막는다고 선전할 겁니다. 2000년에 예멘 아덴항에서 소형 보트 하나가 USS 콜 구축함에 자폭 공격을 감행해 미 해군 수병 17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고작 폭탄을 실은 작은 배 한 척이 최신의 군함에 구멍을 뚫었던 거거든요.
이란은 그때의 교훈을 800척 규모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국내 여론은 들끓을 거고 의회에서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는 질타가 쏟아지겠죠. 작전 지속 자체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란은 바로 그 시나리오를 노리는 거거든요. 군사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의지를 꺾는 겁니다. 하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호르무즈에서 이란한테 밀리면 내일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똑같은 걸 시도하거든요. 모레는 발트해에서 러시아가 따라할 거고요. 한번 물러서면 전 세계 해상 요충지마다 도전장이 날아오는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이란의 항구를 틀어막고 해협에서 버티는 건 단순히 이란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향해 이게 미국의 대답이다 라는 메시지를 찍는 것이고, 그래서 이 봉쇄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나라가 아니죠. 미국의 약점을 시간 단위로 찔러대며 신경전의 강도를 체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쪽 호르무즈 연안을 한번 보세요. 험준한 산악 지형과 깊은 동굴들이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느냐? 위성으로도 찾기 어려운 이동식 대함 미사일 발사대와 지하 드론 경납고가 수백 개나 은닉되어 있습니다. 누르, 가데르 같은 대함 미사일은 이미 악명이 높고 여기에 초음 속으로 날아오는 칼리지 파르스까지 더해지면 해협 전체가 사실상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에서 발사하고 바로 터널로 숨어버리니까 위치를 잡아서 반격하기가 정말 까다롭죠. 미군 정보 분석관들 사이에서는 이걸 두더지 잡기에 비유합니다. 하나를 때리면 다른 구멍에서 또 튀어나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꺼내든 첫 번째 카드가 대규모 선제 공습입니다. 발사대에 미사일이 올라가기 전에, 드론이 날아오르기 전에 시설 자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술적 교차점에서 전설적인 비행기 한 대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A-10 썬더볼트, 별명이 하늘의 괴물이에요. 기수에 장착된 30mm GAU-8 어벤저 기관포는 초당 수백 발을 쏟아내는데, 이 화력이면 이란의 고속 공격정 한 척을 문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중동 기지로 추가 배치되어 약 30대 규모로 늘어난 이 베테랑 공격기들은 지금 해협 바로 위를 초저고도로 순찰하고 있거든요. 파도에 거의 닿을 듯한 높이로 날면서 이란 해군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겁니다. 이란의 고속정이 항구 밖으로 코를 내미는 순간 에이터제 조준경 안에 들어오는 셈이죠. 사냥감이 사냥꾼의 집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 꼴입니다. 소형 보트를 해안에서 잡는 건 사실 전투의 겉면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 위협은 콘크리트 벙커 뒤 깊은 산속에 묻혀있는 거대한 탄도미사일 포대들이거든요. 이란은 수십 년에 걸쳐 바위를 깎고 콘크리트를 부어가며 지하 깊숙이 미사일 발사 시설을 건설해 왔습니다. 일반 폭탄으로 지상에서 때려봐야 표면에 구멍 하나 내는 수준이에요. 그 안에 미사일과 발사대는 멀쩡하죠. 이걸 뿌리째 뽑으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 군단입니다. 영국 페어포드 공군 기지에서 대서양을 횡단해 날아온 B-52 스트레토포트리스, 그리고 초음 속으로 내달리는 비마이-1 랜서가 이미 중동에 전개를 완료했습니다. 비마이샤 5위는 1955년에 첫 비행을 한 기체인데 아직도 현역이에요. 70년 넘게 전장을 누빈 폭격기가 2026년에도 여전히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게 놀랍죠. 이 강철 거인들의 배 속에는 지하 수십 미터까지 관통하는 벙커버스터 스마트 폭탄이 가득 실려 있거든요. 단 한 번의 정밀 출격으로 이란이 한 세대에 걸쳐 공들여 만든 지하시설을 잿더미로 바꿀 수 있는 파괴력입니다. 미군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 명쾌해요. 날아오는 화살을 잡으려고 허공에 손을 휘두르지 마라. 화살을 쏘는 궁수를 직접 때려라. 이란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허겁지겁 요격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 발사대 위에 올라가기도 전에 포대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지휘 통제센터와 레이더망, 통신시설까지 한꺼번에 무력화시켜서 이란 군부가 공격 명령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단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적의 뇌와 신경을 동시에 끊어버리는 작전. 이게 미국이 그리고 있는 최종 그림입니다. 미국의 이 대대적인 공습 계획이 실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란이 수십 년간 세계를 향해 휘둘러온 가장 강력한 무기, 호르무즈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그 협박이 한순간에 무력화됩니다. 이란 장군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대함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미 공군의 상상을 초월하는 보복이 머리 위로 쏟아진다는 걸 작전실에서 매일 시뮬레이션하고 있거든요. 그건 전투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와 어-15가 하늘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에서 구형 지대함 미사일 교리에 목숨을 거는 건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눈을 감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계산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호르무즈의 바다는 어둡고 얕아요. 이 혼탁한 수역에서 단 한 대의 자폭 드론이 아니면 해면 위를 스치듯 날아오는 저공 미사일 하나가 미국의 전자전 방어막을 뚫고 수십억 달러짜리 구축함에 명중할 가능성을 누구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거든요. 전쟁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한 발이 전세를 뒤집은 사례는 수없이 많으니까요. 한편 수면 아래에서는 소리 없는 또 다른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투입한 AI 탑재 자율무인 잠수정 나이프 PC가 해저를 샅샅이 훑으며 이란이 뿌려놓은 기뢰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들어가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작업을 기계가 대신하는 겁니다. 만약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도 호르무즈의 자물쇠를 빨리 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봉쇄가 수주를 넘겨 수개월로 이어지면 상황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세계 경제 자체가 인질이 되는 거예요.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한 가운데 바다 위의 물류 흐름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안전회랑을 호르무즈에 만드는 건데 지금은 그 과정에서 해협 자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예요. 봉쇄가 발표되자마자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해협을 향하던 거대한 유조선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거든요. 모나사 비호, 아기오스 페누리오스 1호 같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들은 십자포화를 피해 오만만의 안전한 수역으로 급히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어요. 유조선들이 유턴해서 멕시코만에 있는 미국 항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 품질의 미국산 석유를 가득 채워가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세계 원유 시장의 수요가 강제로 미국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해안의 정유 시설들이 갑자기 풀가동에 들어간 셈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반면 이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건 당연히 이란이에요. 하루 200만에서 300만 배럴의 원유 수출로 간신히 국가 경제를 굴리던 나라거든요. 석유가 이란 정부 수입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유일한 생명줄이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수출길이 막히면 외화가 안 들어오고 외화가 없으면 수입품을 못 사고 수입품이 끊기면 시장 물가가 폭등하죠. 테헤란의 바자르에서는 이미 생필품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식탁 위에까지 봉쇄의 파편이 직격으로 꽂히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사일보다 더 잔인한 전쟁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커튼을 한 겹 더 걷어내면 진짜 무대가 보입니다. 이 거대한 봉쇄 작전의 실제 표적은 이란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은 매일 116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를 들이켜야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중 약 20%를 이란에서 직접 사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요. 미국의 제재를 피해 깜깜이 유조선으로 몰래 운반하고 대금 결제는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처리해왔습니다. 이게 왜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느냐면 단순히 제재를 어긴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이란과의 석유 거래를 통해 미국 달러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해온 겁니다. 소위 탈달러화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미국 금융 패권의 뿌리를 조용히 갉아먹는 작업이죠. 올해 3월에는 더 노골적인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매기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중국 선박에는 우선 통행권을 줬거든요. 통행료도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받으면서 미국 은행의 추적망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건 참을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월 13일에 봉쇄는 이란의 목을 조르는 동시에 중국의 허리를 끊는 이중 작전인 셈입니다.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거의 절반이 지리적으로 호르무즈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제 그 관문의 열쇠를 미 해군이 쥐고 있는 거죠. 이란산 저가 석유를 잃은 중국이 미국이나 동맹국의 비싼 석유를 사려면 어쩔 수 없이 스위프트와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중국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탈달러화 전략이 미 구축함의 한포 앞에서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체스판의 마지막 수는 누가 두게 될까요? 진짜 위기는 중국이 봉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오성홍기를 단 유조선이 호르무즈로 돌진할 때 미 해군이 한포를 겨누고 정선시킬 수 있을까요? 방아쇠를 당기면 중국은 전쟁 명분으로 삼을 것이고 눈 감으면 봉쇄는 종이 호랑이가 됩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이 결과에 따라 대만 침공 시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호르무즈의 파도 위에서 결정되는 건 석유값이 아닙니다. 다음 세기의 세계 지도가 지금 이 순간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